오후에 햇살이 마루를 타고 흘러들었습니다. 이정희는 부엌에 서서 된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손목을 돌릴 때마다 국물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62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딸 수진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수진은 32이었습니다. 회계사로 일하며 도시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오늘은 남자친구를 처음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희의 발이 멈췄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을 때 정희의 숨이 얕아졌습니다. 그의 눈매가 보였습니다. 좁고 깊은 쌍꺼풀이었습니다. 콧날이 보였습니다. 곱고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수진이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입가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서 앉으세요. 그들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찬장문을 열다가 그릇이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정희는 몸을 돌렸습니다. 도윤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차릴게요. 도윤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그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오른쪽 손목 안쪽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갈색빛 점이었습니다. 동그랗고 또렷했습니다. 정희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국물이 튀었습니다. 어머, 괜찮아?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도윤도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미용실의 거울이 보였습니다. 면도칼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하얀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뜨니 두 사람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요즘 좀 어지러워서요. 정희는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수진과 도윤이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냄비 앞에 섰습니다. 된장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밥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도윤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그의 팔을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정희는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도윤의 손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요리 솜씨가 최고예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노란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출생 신고서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1년 3월 15일. 도윤의 나이와 맞았습니다. 정희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자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응. 괜찮아. 문을 열자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예뻤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였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다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냄비 안에 된장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국물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과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운명은 잊은 척 살아도 결국 제 길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1988년 여름이었습니다. 이정희는 24이었습니다. 시골을 떠나 서울로 왔습니다. 큰 길가 미용실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의 머리를 감기고 말렸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름, 도연이 처음 왔습니다. 38배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그의 머리를 감겼습니다. 손이 닿을 때마다 도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손길이 참 부드럽네요. 도연이 거울 너머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도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항상 정희를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희는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웃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이 퇴근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저녁 식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골목 안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도연이 많이 웃었습니다. 정희도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정희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가로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도연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연이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빠르게 왔습니다. 일요일마다 만났습니다. 강변을 걸었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도연이 늦게 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정희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도연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람이 아이를 가졌어요. 정희의 손이 식었습니다. 찻잔을 놓았습니다. 도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5년 전에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연이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희는 손을 빼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정희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2달 후였습니다. 정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요. 병원에서 나올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용실 언니들에게도 숨겼습니다. 혼자 감당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더 넓은 옷을 입었습니다. 일을 계속했습니다. 1991년 3월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진통을 견뎠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주었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작고 빨갛게 구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점을 만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윤재요. 김윤재. 아이를 사흘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젖을 먹였습니다. 재웠습니다.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입양기관 사람이 왔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아이를 내어줬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정희도 울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정희는 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중매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딸 수진이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좋은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우는 꿈이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62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지는 홀로 서기를 했습니다. 정희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윤을 만났습니다. 그 손목에 점을 봤습니다. 정희는 알았습니다. 운명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요. 도윤은 자주 왔습니다. 수진과 함께 올 때도 있었고 혼자 올 때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럴 때마다 밥을 차렸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눈은 도윤을 따라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윤이 혼자 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요? 회사 야근이래요. 대신 인사드리러 왔어요. 정희는 도윤을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혔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어머님, 도윤이 불렀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요, 그냥 여기 오면 이상하게 편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릴 때 어떠셨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요. 어렸을 때 입양됐거든요.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셨죠. 공부도 많이 시켰고요. 지금은 뭐 하세요? 저도 병원에서 일해요. 소아과 의사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궁금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진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차가 넘쳤습니다. 어머님, 도윤이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정희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희는 도윤의 손목을 봤습니다. 그 점이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섰습니다.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도윤 씨 다녀갔어요? 응. 다녀갔어. 엄마가 좋대요. 어머니 같다고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수진아, 응, 그 사람 정말 좋아하니? 당연하죠. 결혼하고 싶어요. 정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축복해 주실 거죠? 그래. 행복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희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도윤과 닮았습니다. 눈매가 같았습니다. 입모양이 같았습니다. 웃을 때 생기는 주름까지 똑같았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윤재야.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섰습니다.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30년 전의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이를 안고 울던 그날이요. 미안해.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새벽이었습니다.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계속 꿔요. 도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떤 여자가 나타나요. 날 안고 우는 꿈이요. 그 여자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지 너무 슬퍼요. 정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일까요? 제 엄마일까요? 도윤이 정희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희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와르르 깨졌습니다.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 정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희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돼요. 정희는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진실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겨울이었습니다.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병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입양 기록이었습니다. 오래전 양부모님이 정리해둔 것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노란 종이들이 보였습니다. 출생신고서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날짜가 보였습니다. 1991년 3월 15일. 그리고 생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희.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이정희. 수진의 어머니였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정희의 집으로 갔습니다. 차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또 봤습니다. 이름이 같았습니다. 생년월일도 맞았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어머님이 제 친어머니입니까?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수진이랑 저랑 사귀는 걸 알면서도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정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깜짝 파티를 준비하려고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다 멈춰 섰습니다. 엄마? 도윤 씨? 두 사람은 수진을 봤습니다. 정희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수진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대답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이야. 도윤이가 내 오빠야. 수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도윤이 부축했습니다. 수진은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대지 마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오빠고 동생이었어요? 그걸 알면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평생 저한테 뭘 숨긴 거예요? 오빠가 있었다는 것도 버렸다는 것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언제 말하려고 했어요? 우리 결혼하고 나서요? 아니면 아이 낳고 나서요? 수진아, 제발. 정희가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이 사람 사랑했어요.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빠였어요? 제 오빠였다고요?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낳은 거예요? 키울 생각도 없었으면서. 수진이 정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세 사람은 거실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가요? 모르겠어. 그냥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희가 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가지 마. 이야기 좀 하자. 싫어요.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수진이 정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희가 기어가다시피 따라갔습니다. 수진아, 제발. 하지만 수진은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현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었습니다. 냄비 속 된장국이 끓어넘치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불을 껐습니다. 냄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흐른 국물 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창밖의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정희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수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진과 도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섰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받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혼자였습니다. 30년 전에 아이를 보낸 그날처럼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화분의 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꽃을 보며 섰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정희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수진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당에 풀을 뽑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TV를 켰습니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수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엄마, 저 이사 갔어요. 회사도 옮겼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화가 풀린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짧은 글이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윤재의 출생신고서가 있었습니다. 도연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하나하나 꺼내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숨겨왔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안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보내야지.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성냥을 그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탔습니다. 서류가 탔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정희는 불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히 지켜봤습니다. 과거가 제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희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윤이니? 네.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부산이요. 그래. 잘 됐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원망하지 않아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많이 힘들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머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윤재야. 정희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도윤을 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저 잘 살았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했어요. 그래. 그래서 다행이야. 정희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연락해라.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당의 불은 다 꺼져 있었습니다.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매일 쓸었습니다. 낙엽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택배가 왔습니다. 부산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윤재올님. 정희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희의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습니다. 진달래가 분홍빛으로 피었습니다. 정희는 꽃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정희가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들어와. 밥 먹었니? 아직이요. 그래. 엄마가 해줄게.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앉아 집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직도 화나요. 그래. 근데 엄마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희는 수진을 봤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간 좀 더 주세요. 천천히 풀어볼게요. 그래. 천천히 하자. 정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후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요. 벌써. 네. 오늘은 여기까지요. 수진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현관까지 따라갔습니다. 수진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수진아. 네? 사랑한다. 수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 서서 딸을 보냈습니다. 수진의 뒷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도 한번 뒤돌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태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윤재의 첫 이름이 적힌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정희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김윤재라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윤재야. 정희가 불렀습니다. 잘 살아라. 행복해라.
정희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넣고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이 더 컸습니다. 창밖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봄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름 없는 봄이 그렇게 깊어갔습니다.